네, 이번 시간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가장 빠르게 백엔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개발자가 된다는 것은 풀스택 개발자가 된다는 거죠. 그 로드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로초닷컴 렉처, 여기에 프론트 로드맵과 그 다음에 제가 백엔드 로드맵 이렇게 둘 다 올려놨고요. 요거는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백엔드 로드맵으로 가는데, 좀 더 크게 보고 싶으시면 여기 드로우.io appdiagrams.net 여기 접속하시면 훨씬 더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엔드 부분은 프론트 거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 채널 자체가 저는 백엔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백엔드 개발자라고 그랬죠. 백엔드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론트 개발자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프론트 개발자분들도 백엔드 거를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때 이제 제 로드맵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프론트 개발자분들도 왜 백엔드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냐, 요게 그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뭐 실력으로 평가받으면 좋겠지만 살짝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개발자의 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갑이 되고 프론트 개발자가 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주된 이유가 백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입니다. 프론트는 아무래도 백엔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래야 돼서 뭔가 웹사이트를 완성할 때 결국에는 백엔드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백엔드 개발자들이 억지를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분명히 엄청 쉬운 건데 프론트 개발자가 백엔드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일주일 걸릴 것도 뭐 2주일 걸린다, 3주일 걸린다 이렇게 기간도 늘려버리고 되는 것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 프론트 개발자더라도 백엔드 지식 조금 공부하면 좀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렇더라도 프론트 개발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백엔드 개발자한테 너무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자세한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여러분들 의사소통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백엔드 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운영체제가 추가됐죠. 그래서 여기 앞에 거는 프론트 개발자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할 테니까 뒤에 것만 추가로 더, 백엔드 관심 있으시면 추가로 더 하시면 되고요. 이게 프론트 개발자가 백엔드를 공부할 때는 어떤 때 해야 되냐, 이미 프론트는 살짝 1인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백엔드를 공부하세요. 프론트부터가 1인분이 안 되는데 백엔드 공부하는 거는 엄청나게 민폐거든요. 일단 1인분은 하고 나서 다른 분야로 확장을 해야 되지, 그게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이 두 개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좋고, 옛날에는 프론트엔드가 백엔드 공부하려면 언어를 자바를 공부하던가 뭐 C샵을 하던가 파이썬을 하던가 루비를 하던가 다른 언어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로도 백엔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노드.js 공부를 하니까, 언어가 같다는 게 장점이 뭘까요? 언어가 같으면 언어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서버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엔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풀스택을 했던 이유가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프로그래밍은 언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어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기술,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면 브라우저도 알아야 되고 HTTP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백엔드면 서버도 알아야 되고 그 서버를 운영하는 그런 클라우드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를 두 개를 동시에 배우고 있다, 이거는 초반에 주니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배울 때는 노드로 하시기를 매우 강추드립니다. 그게 제일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드가 리액트 같은 거라면 이 익스프레스는 넥스트 같은 거거든요.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드와 익스프레스 요 두 개를 배우시면 됩니다. 요거 베스트셀러는 제 책이 노드 교과서가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SQL ORM 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여기 전공자 CS에도 있었죠. 살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론이고 이 SQL ORM 요거는 실전이다. 그래서 이론으로 배웠던 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나,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디스는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빨간색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도 만들고 백엔드도 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인터넷에다가 올려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AWS, 사실 AWS 말고도 뭐 NCP, GCP, Azure 이런 거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 제일 좋은 거는 항상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공부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AWS 공부해서 내 서비스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게 하나, 그래서 이 AWS라는 클라우드 요거 공부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쓰다 보면 운 좋게 인기가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엄청난 난관이 펼쳐져요. 흔히 말하기를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를 갈아 낀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서비스를 에러나 장애 없이 운영하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를 갈아 낀다.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CI/C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I/CD.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배포 자동화만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CI에는 여러 개발자들 간의 협업 그런 것도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백엔드 개발자는 CI/CD까지 하는 법,
그렇게 배우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빠르게 넘어가면서 몇 가지를 빼먹었었는데 SQL ORM 요거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배우시면 좋냐면 저는 프리즈마를 추천드려요. 프리즈마. 노드에서 요즘 제일 핫한 게 프리즈마 아니면 드리즐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즐은 안 써봐서 여러분들한테 프리즈마를 추천을 드리고 프리즈마 ORM을 쓰면 SQL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SQL을 아셔야 됩니다. 프리즈마만 배우고 SQL을 따로 안 배운다는 거는 jQuery를 배우고 자바스크립트를 안 배운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프리즈마 쓰면서 틈틈이 SQL 문법도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제스트 요것도 넘어갔었는데 백엔드도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그냥 제스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론트에서도 제스트나 비트 쓰시는 분들은 비테스트를 권장드리는데 똑같이 제스트 써서 웬만하면 도구를 여러 개 안 쓰시는 게 백엔드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노드, 익스프레스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예 프론트와 별개로 노드 백엔드 개발자가 되는 그런 방법인데 그거 말고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풀스택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노드를 공부하신 다음에 이렇게 프론트엔드 로드맵으로 들어가셔서요. 여기 Next.js 있잖아요. Next.js. 네, 요걸 통해서도 여러분들 그냥 가장 빠르게 풀스택 개발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Next도 어떻게 보면 익스프레스 기능들을 전부 다 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ORM, 아까 프리즈마 추천드렸죠. 프리즈마 ORM 연결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WS에다가 말고 버셀이라고 엄청 간단하게 호스팅할 수가 있는데 넥스트로 백엔드 부분 만든 거 버셀에다가 올려서 서빙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베이스도 원래 서버를 따로 띄워야 되거든요. 그것도 수파베이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쉽게 호스팅을 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프론트 개발자분들이 백엔드로 넘어가다 보면 처음에 가장 막히는 게 서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때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처음 만나게 되면서 리눅스 명령어나 이런 데서 막히게 되는데 그런 관리를 조금 줄이려면 버셀, 수파베이스 이런 데다가 호스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만 해도 여러분들 백엔드 서비스 충분히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넥스트에 뭐 라우트 핸들러스 요 부분이 백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미들웨어스도 있고요. 그런 데서 DB, 프리즈마나 수파베이스 이런 거 연결해서 쓰시면 요거 하나로도 여러분들 풀스택 개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철저히 리액트 관점에서 어떤 기술들을 쭉 공부하시면 아예 풀 서비스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구체적인 라이브러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넥스트가 나오면서 프론트 개발자들도 백엔드를 해야 될 필요가 엄청 늘어나는데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도 있고 요즘 BFF, 백엔드 for 프론트엔드라고 해서 백엔드에서 데이터 가져오거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이제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자기가 서버 띄워서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엔드 개발자한테 의존하면 일정이 다 백엔드 개발자한테 맞춰져 버려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막 멍하게 대기하는 시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요즘은 웹사이트 말고도 앱도 있죠. 웹과 앱이 공존하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범용적으로 API를 만들어 놓지 웹사이트나 모바일 이 둘 중에 하나에 특화되게 만들어 놓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API가 모바일 쪽에 더 적합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자기가 직접 백엔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백엔드 API를 재가공을 해서 프론트엔드를 위한 웹 쪽만을 위한 백엔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백엔드 개발자한테 부탁하기에는 백엔드 개발자도 일정이 있으니까 백엔드 개발자는 모바일 쪽까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풀스택 개발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들 보면 주로 공고에 BFF,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런 게 이제 백엔드 개발자한테 의존하지 않고 웹사이트만을 위한 백엔드를 프론트 개발자들이 알아서 구성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프론트엔드만의 기술이지만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원활하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백엔드 개발자한테 의존하기보다는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서버 구성해서 배포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결국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백엔드 기술 공부를 하는 게 점점 필수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업 백엔드 개발자만큼 뭐 성능도 최적화하고 리눅스도 잘 다루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고 기본적인 세팅만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나중에 성능 개선 이런 거 할 때만 백엔드 개발자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프론트 개발자분들도 일단 프론트 쪽 브라우저 같은 거 어느 정도 1인분 하고 나면 백엔드 쪽으로 확장을 해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백엔드 for 프론트엔드 이런 것까지 같이 해보시면 앞으로도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